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선 BHAG라고 크고 위험하고 담대한 목표를 먼저 설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BHAG는 마음속에 이제 그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10에서 30년짜리 담대한 계획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장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는 장기 목표가 혁신과 생산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연구가 밝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목표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지,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왜 좋은 회사를 취직하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본다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제 관심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런 인생사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부분 이런 식으로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옳고 그르다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 심적으로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 저 그 둘의 처한 어떻게 보면 생애 환경 자체가 틀리고 맥락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좋은 부분은 제가 당연히 담고 따라하되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제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멘토를 여러 분야에 두는 방식을 저는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맥락과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는 자신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 생애를 떠올려 보자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당신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제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딱 지금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제 자식, 제 자녀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이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할 수 있겠죠.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장기 목표에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부족함을 이런 장기 목표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이래도 어차피 난 이런 훌륭한 장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괜찮아,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무한 긍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겔은 이런 현상을 긍정적 환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목표가 너무 멀고 이제 너무 담대해서 동기부여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전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목표가 이제 너무 거대하고 도전적이면은 이제 목표에 묵직한 무게에 이제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금 영어 수준 자체가 ABC 알파벳만 간신히 아는 수준인데 갑자기 1년 안에 네이티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제자리 걸음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목표도 너무 멀고 너무 담대하게 잡으면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라고 봤을 때 책에서는 스마트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의 앞글자를 따서 S 구체적이고 스펙스픽 그리고 M measurable 측정 가능하며 A attainable 성취할 수 있고 R realistic 현실적이며 T timeline 시간 계획이 가능한 이런 목표죠. 그러면은 이 스마트한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독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하면은 오늘 완벽한 공부법을 읽겠다 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오늘 저녁 퇴근하고 나서 회사 앞 스타벅스에 가갖고 완벽한 공부법 제보 4장 목표편 90분 동안 70페이지를 읽는다 라고 적어놨을 때 실질적으로 행동할 확률 자체가 매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에 2명의 연구자가 목표 설정에 관한 약 400개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어렵더라도 그 목표가 구체적이라면은 쉽지만 추상적인 목표보다 실행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메타인지를 높이면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매김으로써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계발의 거장 스티븐 코비는 다음 4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적용해보고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짜서 실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죠. 여기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1번하고 4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1번은 당연히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4번인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최하 순위로 밀어놓고 다른 걸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인 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바로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과 긴급하고 중요하진 않은 일 중에 이제 매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반복하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심리적으로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이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목표 설정이 없으면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독서하는 걸로 잡고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어떻게 보면 게임 내 지금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라서 2시간 동안 뭐 사냥을 하면은 뭐 아이템이 뭐 3배, 4배가 되는 뭐 이벤트가 지금 있다고 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 살짝 솔깃하거든요. 사람이 뭐 지금 당장 책을 뭐 안 읽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라는 좀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게임 내 이벤트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하기 쉽죠. 이 시간 아니면 못하는데 당연히 게임을 먼저 해야지. 하지만 게임을 하고 나서 책을 읽을까요? 그 게임을 지속적으로 쭉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아직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목표도 구체적으로 잡으면은 조금 더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단지 이제 공부법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목표 설정 방법 자체가 기업에서도 이런 회사 내에서도 이러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과 몰입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정에서도 목표 설정 방법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화목하고 비전 있는 가정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부터 바로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드리는 모습을 제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희아빠였고요. 다음은 5장 동기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